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트자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셨죠? 네. 네, 건강을 했습니다. 건강을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세금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딴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함께하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만들었어. 만드셨네. 챌린지 러버. 네. 초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7회 방송을 하러 모였어요. 네. 다들 이번에 조금 텀이 길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좀 방송에 사전에 얘기한기로는 별 할 일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세무사님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일은? 하필 또 저부터. 네. 11월에는 이제 별다른 이제 신고는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연말에 이제 내년에 입찰이나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들이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시기라 좀 가결산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결산하고 거기 따라서 컨설팅 해주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신고 기간이 아닌데도 좀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한 뭔가 준비 단계. 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지내시는군요. 저도 한가하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한가하진 않으신가 봐요. 늘 바쁘죠. 너무 바쁜 척해서. 바쁠 때가 행복한 거라고.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사실 저는 11월, 12월 때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좀 많아서 책을 쓰는데 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집필 중. 네, 집필 중인데 네네. 몇 년째 집필 중인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내년에는 꼭 내려고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좀 일하는데 이제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책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책을 지금 진행 중이신지? 네, 저희 여기 계신 변리사님이랑 그다음에 세무사님 그리고 저랑 이렇게 세 명이 각자의 분야를 이제 쓰는데 저희가 타겟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런 법률 세무 이제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따로따로 책을 내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저희 책을 보고 좀 유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나름대로는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권 안에서 세 가지 분야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떤 한 이슈에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세무 지식재산권의 어떤 이슈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해보려고. 뭔가 바이블의 냄새가 슬슬 나는데. 네, 노력을 하는데 좀 힘드네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좋은 책 정말 나와가지고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리사님 오늘 네. 자기소개가 드디어 생기셨어요. 네네. 제가 원래는 별로 이렇게 큰 욕심이나 이런 게 없는데 변리사 되고 나서부터 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창업도 그랬고 지금 뭐 로핏 활동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네네 새로운 애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아이들 진짜 차일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는 뭐 첫째가 좀 아파가지고 밤에는 육아를 좀 많이 했었고요. 요새 주변에서 한창 아픈 아이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계절이 그 부모의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부모예요. BGM을 뭘 깔아야 되지? 그리고 저도 그 책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사무실을 원래 지금 저희가 판교역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사무실을 이제 강남 쪽으로. 그럼 세무사님이랑 가까워지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셋이 다 가까워지는. 네. 그러세요? 네. 다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군요. 뭐래? 마성의 매력. 다 와야지.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공유 오피스가 저는 편해서 뭐 위워크나 뭐 패스트파이브 같은. 공유 오피스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시군요. 그 이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참 손도 많이 가고 일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공유 오피스를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장기간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일단 좀 해보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린하게. 린하게. 그러시군요. 다들 일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는 주말에 겨울왕국 2를 보고 왔습니다. 심야 시간대로 해가지고 졸린 눈 부릅뜨면서. 재밌나요? 보셨나요? 다들 안 보셨나요? 제 딸은 드레스 입고 갔습니다. 엘사와 함께. 다행히 올라프와 함께. 미리 있었군요, 드레스가. 보통 나올 때 엄청나게 졸은다고 하던데. 주문을 했죠. 자기만 드레스를 입지 않아 울었다는 기사를 보고. 영화관 보러 갈 때 드레스를 입고 갔나 보요. 네.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오징어 같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따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 2편은 1편만큼 이렇게 많이 흥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뭐랄까 기술이 느껴졌어요. 디즈니가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옷이 진짜 한 땀 한 땀이 다 보일 정도로. 엘사가 마법사야 완전히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어벤져스 보고 나온 줄 알았어요. 엘사 언니가 와 마법사가 됐어. 이거 뭐 캡틴 마블 정도는 뭐 그냥 다이다이. 이거 다이다이 하여튼 네, 하여튼 뭐 그렇게.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누구랑 보셨어요? 저는 아내랑 둘이서. 네? 겨울왕국. 왜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저희 부인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상한가요? 부인과 영화를. 자녀가 없으신가요? 네, 저 자녀가 아직 없습니다. 결혼 왜 못지? 아니 뭐 자녀 없으면 못 봐. 맞아. 애니메이션이니까. 편견이신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디즈니 거를 거의 안 빼놓고 네네 개봉한 족족. 근데 겨울왕국은 뭐 어른들도 많이 보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볼 예정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네요. 변호사님하고는. 네, 원을 봤잖아요. 원 2번 봤어요. 저희 아내는 또 아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왕따 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자꾸 스포일러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서둘러 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책 쓰시고 영화 보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스타사자는 지금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세무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변리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법률, 세무, 그리고 특허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려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어떤 업무 제휴나 뭐 기타 법률 관련 상담 같은 거를 요청하실 게 있으시다면은 팟빵이나 어디 뭐 플랫폼에 댓글도 좋은데 이메일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lawfit@naver.com입니다. lawfit@naver.com lawfit@naver.com입니다. 네, 업무 제휴나 어떤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7회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7회는 우리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그가 등장. 무한도전 변리사 우리 초리님께서 준비해주신 직장에서 스트레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특허 출원 잘못하면 철컹철컹 직무 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거를 이제 기획한 거는 어떤 창업의 어떤 초기의 형태라고 이제 봤어요. 이제 최근에 뭐 스트레스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직 중에 조용하게 이제 나만의 창업을 이제 준비한다 이런 이제 신조어가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말할 때에도 이제 자기가 그 대표가 전에 했던 일과 관련된 거를 했을 때
뭔가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라던가 어떤 그 창업팀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창업의 아이템이 내가 전에 했던 그 회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지,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셔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리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시기적으로 첫 번째로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조금만 다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직무 발명이라는 네. 것이. 네. 직무 발명이라는 거는 네. 이제 발명진흥법이라는 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어떤 그 종업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업원은 직장인이나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교의 뭐 임직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종업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완성했던 그 발명이 이 사용자, 그러니까 뭐 회사나 뭐 학교나 뭐 공무원이면 국가가 되겠죠. 네네. 그 사용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그 발명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직장인이라면은 그 전에 다니던 그 회사가 이제 직무 발명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뭐 연구소에서 이제 재직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심지어 뭐 군인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학교와 그 국가에 그 사용자가 이제 속하게 되는 직무 발명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에는 그 어떤 그 군대에서 그 어떤 대령님이 그 국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직무에 있었던 것을 발명하셔가지고 이제 제3자, 그러니까 뭐 아내분인가 하여튼 제3자 명의로 이제 출원을 하셨다가 이제 그 배임죄 횡령죄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당연히 이제 특허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데, 근데 원래 하시던 일이니까 당연히 이걸 내가 출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이거는 뭐 당연히 국가 거니까 당연히 국가에다가 말을 해야겠다라는 게 뭐 언뜻은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에서 지금 뭐 출원인 명의를 본인이 아니라 아내분으로 해가지고 네네. 뭔가 알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그러면 직무 발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의 명의가 아니라 출원인이 개인이 되는, 그 종업원 개인의 출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직무 발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무 발명의 정의 자체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종업원이 한 발명이 어떤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이제 속하게 되는 발명의 그 종류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직무 발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직무 발명을 할 때 어떤 예약 승계라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있어요. 예약 승계요? 네. 예약 승계라는 거는 그 뭐 직장인이나 교수나 뭐 공무원 분이 그 발명과 관련된 출원을 했을 때 이거를 그 사용자, 그러니까 뭐 회사나 뭐 학교나 이제 그냥 앞으로 편하게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회사 등. 네네. 회사에다가 그거를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그 회사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출원을 할 권리를 뭐 이제 회사에다가 뭐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신고라는 건 회사 내부 신고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게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관계는 없고 이제 뭐 그렇죠. 뭐 문서든 뭐 구두든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발명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예약 승계를 이제 보통 두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그 직원분이 통지하지 않고 이렇게 출원을 하거나 아까처럼 뭐 제3자에게 이제 권리를 이제 양도한 경우에는 어떤 그 계약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떤 그 직무 발명에 따라서 어떤 그 직원분이 그 회사에다가 이게 통지를 하고 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넘겨가지고 이제 등록 특허를 이제 받은 케이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군인 케이스 같은 거가 되는 거군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계약상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계약상이라는 건 계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로계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 딱히 뭐 계약에
계약의 성질을 이제 묻고 있지는 않고 어떤 근로계약을 한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평소에 이제 어떤 직무 발명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계약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게 네. 보통은 뭐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근로계약은 사실은 거기 안에 직무발명이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직무 발명에 관한 어떤 예약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둬야 되는 네. 어떤 그런 관계, 이제 뭐 사용자 고용 그 피용자의 관계가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일 때 아니면 내 직무가 어떤 직무일 때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해놔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없어요. 이거는 사인 간에 네, 직무 발명을 두느냐 안 두냐는 회사의 어떤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국가 같은 거는 아예 그렇게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개인 회사든 뭐 이제 법인 회사든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직무 발명에 따른 예약 승계를 이제 규정함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한테요? 아니요, 그 이제 사업자한테. 네. 사업자한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두는 대신에 이런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 포상 같은 거.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보통은 뭐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대부분은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런 뭐 이런 직무 발명의 어떤 규정 등이 어떤 특허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을 지식재산권에 맞춰서 잘 경영하고 있다는 어떤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직무 발명이 이 회사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인증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기업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기술 유출이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 기술 유출을 방지하게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그 내가 이제 고용한 직원이 뭔가를 이제 회사 일과 관련돼서 해서 뭐 특허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에 좀 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외국으로 간다거나 기술 유출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일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예전 너무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들었던 게 하나 있는 게 삼성전자에서 애니콜이었나 그 이유였나 하여튼 그 천지인 자판을 발명하신 분이 되게 유명했던 사례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자판을 개발을 하고 특허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16만 원인가 포상 받으셨다고. 삼성에서요? 삼성전자 애니콜이었던 걸로 기억이 얼핏 나.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것도 되게 꽤나 대단한 특허였는데 어쨌든 회사에 귀속되면서. 그래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이런 직무 발명을 완성함에 따라서 어떤 완성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한 그 직원에게 어떤 그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액이 좀 미미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금 말씀하신 뭐 천지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사건 있긴 있었죠. 네네네. 뭐 실질적인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겠는데 많이 분쟁이 나고 이슈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특히나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중견 이상 기업들에서는 또 빈번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의 특성상 그런 특허가 나오는 경우가. 그 회사들은 규정이 꽤 강하게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뭔가를 발명했을 때 규정이. 그러니까 그 규정 같은 거는 직무 발명의 어떤 제도라는 거에서 다 이제 규정이 이제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요건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네, 그러면 뭐 그렇군요. 직무 발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나 또는 과거에 완성한 발명이 사용자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재직 중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무 발명과 관련돼서 만약에 실제 재직 중에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내 규정이 있거나 이제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예비 창업자 분들이 이 재직 중에 이제 지금 퇴사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생각한 아이템을 한 게 직무 발명에 그 위배되는 이제 그런 출원일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속한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한 그 특허로 출원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이 그 기존에 그 속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기업이 직무 발명 제도를 이제 도입한 회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 사규, 내규 같은 네네네. 걸로 직무 발명 제도가 있는지 네네.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직무 발명 그 제도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뭐 직무 발명 인증 같은 거 심사를 할 때 어떤 그 정관이나 이런 걸 이제 기재를 해야 돼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사내에서 이제 직무 발명을 뭐 완성했을 때 이러한 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회사가 이제 실제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두는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직을 하셨을 때 그 평소에 어떤 그 내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발명을 했을 때 출원을 하면은 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직무 발명을 이제 규정한 거고, 그게 약간 재직 중에 그런 걸 이제 하실 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사실은 좀 상급자나 대표자에게 한번 문의를 하셔서 네.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다 알고 있는 게 직무 발명을 이제 두고 있으면은 그 직무 발명을 해서 그 회사에다가 권리를 이제 넘긴 그 재직자에게 항상 그 보상금을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 보상금 관련된 미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출원하면 얼마를 주고 뭐 나중에 이게 등록이 되면 뭐 얼마를 준다라는 게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위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개념처럼 네네네.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세무적으로도 그 보상금이 나가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25%를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 인건비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액공제까지도 받으니까 세제 혜택이 좀 이중으로 붙는 것도 있죠. 그럼 기업자가 굳이 뭐 포상을 그렇게까지 꺼려할 이유는 없겠네요. 네, 없어요. 세액공제까지 받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직무 발명 제도를 이제 도입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뭐 그 다른 요건은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출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별도로 그 고용 계약서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제한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다면요. 그럼 그 부분도 조금 제한하지 않다면은 어느 네. 정도는 회사와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네. 내가 출원을 해도 회사에서는 막을 장치가 없는 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직무 발명을 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직무 발명으로는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다만 이제 그 개개인적인 그 근로계약을 할 때 이런 어떤 뭐 나중에 뭐 지식재산권 같은 거를 뭐 회사에게 넘긴다라는 그 계약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고용 같은 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뭐 내가 어떤 뭐 재직 중에 뭐 지식재산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뭐 비밀을 유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그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든지 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상이 된다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재직 중에 이제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 귀속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제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그때 가서 합의한다?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제안 드릴 때 어느 정도는 기준점이 좀 있으셔서 뭐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해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발명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 굳이 근로계약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그런 걸 보기가 쉽진 않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네. 주변 케이스에서도. 그럼 직무 발명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출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원인은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법인이나 법인이 될 것 네. 같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발명인이 그 개인이 될까요? 그러진 않나? 네, 발명자는 사실은 그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당사자 근데 원래 이제 그 직무 발명에 이제
규정 취지가 그 직원에게 그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명자 계제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발명자로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로 어쨌든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무발명 제도를 이제 갖춘 데에서 재직 중이나 이제 퇴사 후에 뭐 발명을 완성을 했다면 이 아까 제가 예약 승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발명에서 그 예약 승계 조건에 해당하는 발명인지를 확인해 이제 보아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은 그 발명의 그 내용이 그 종업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있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 뭐 조립 공정에서 일을 했었다가 반도체 조립 공정에 있었는데 뭐 발명은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와 관련된 뭐 인사 제도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뭐 인사 시스템 같은 거를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해당 종업원이 원래 있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만약에 A라는 업무 범위에 있었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인사 이동이 인사 이동을 해서 뭐 B라는 업무 범위에 갔을 때는 그 B라는 업무 범위에 그 재직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A라는 그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다면 이건 직무 발명에 해당합니다. 내가 조립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뭐 검사 파트로 이동을 했는데 발명 자체가 조립에도 관련된 발명이라면은 그 역시도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직무 발명에서 말하는 예약승계 제도에서 말하는 그 과거의 직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인사 쪽 관련돼서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조립 공정에서 일을 했었다면 그 회사에서 그러면 조립 공정에 관련해서는 그 직무 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본인 업무의 이동 경로까지도 패스까지도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대표가 되려고 이제 뭐 스태스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아예 퇴사를 하신 다음에 예전에 그 재직할 당시에 그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로 출원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퇴사 전에 완성한 발명인지 그래서 직무 발명이 되는지 아니면 퇴사 후에 그냥 일반 그 출원 대상이 된 발명인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퇴사 후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 해당 특허가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허라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반도체 조립 공정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창업자가 말하길 내가 그때 재직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퇴사하고 내가 이쪽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라서 자다가 번뜩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않거든요.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이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를 누구가 입증하게 되어 있냐면 그 회사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증을 하는. 그래서 그 사용자가 그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한 자에게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완성한 발명이잖아라고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직무 발명이다라고. 근데 지금 약간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살면서 발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다 없어요. 남이 발명해준 거 잘 쓰긴 하는데 뭐 어떤 개념이 될까요? 발명의 완성? 발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법 해석과 판례 기준으로도 굉장히 모호해요. 제가 좀 간단히 그러니까 일단 원문을 말씀드리면 발명이 완성이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반복 느낌이 재현이 오시나요? 어떤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반복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었다면은 네네. 그것은 곧 발명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판례 문구는 뭐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뭐 특허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 전체적으로라는 단어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뭐 어떤 뭐 구체적인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명을 했음으로 인해서 뭐 다른 제3자가 뭐 특별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뭐 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설명이 될 정도로 되어야 이제 그게 발명의 완성이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사용자 측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냐이죠. 그렇죠. 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이 기준 발명의 완성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까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에 완성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리하게 본인에게 하려면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원래 이제 재직 중에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팅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이제 뭐 계속 내부적으로만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도 보고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발명 일지라던가 뭐 수행 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명이 어느 정도 완성했음을 완성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되겠죠. 언뜻 생각해 보면 딱 그런 정형화된 서식의 문서가 아니라도 이메일 한 통, 메신저 기록 뭐 이런 것만이라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섭네요 이거. 함부로 발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주변 사례에서도 직무 발명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여자 대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이제 재직 중에 있었는데 어떤 아이템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퇴사를 이제 하고 이제 이쪽 관련된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건데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였어요. 그 전에 재직 중에 하던 그 직무 쪽과 사실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이분이 어떤 걸 겪으셨냐면. 그 전에 있던 대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뭔가 다른 아이템이 있다고 이제 하니까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자기한테 권리를 넘겨라. 뭐 왜 기술 유출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비상식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께서. 분이 그래서 이 여자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시고 압박이 되게 심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발명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발명인지에 대략적인 뭐 기술 분야는 말을 해줬지만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 자꾸 말하라고 하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이 개념을 알고 계셨고 뭐 저나 뭐 하여튼 관련된 분에게 자문을 구하셨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어쨌든 고용 관계에서 이제 그런 뭐 계약을 하셨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비밀 유출이나 아니면 그 직무 발령과 관련된 걸 이제 하셨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워낙 초기 스타트업이라 뭐 직무 발명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뭐 출원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았다면 그 대표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 우리 직무 발명 규정이 뭐 있었느냐. 뭐. 그리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분야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하게 이거는 전혀 내가 이 권리를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약간 내가 뭐 진짜 뭐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잘 불확실한 분야 어떤 정보에 의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규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네네. 덜컥 겁이 나서 더 당하셨던 네네. 게 아닌가 네네.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직무 발명들에 대해서 우리 창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 갖고 있어야 할지 네. 좀 그런 소소한 팁 같은 걸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 창업자분들이 일단 직무 발명과 관련된 그 특허 출원의 아이템이 아니라면 일단은 뭐 창업을 하시는 데는 이제 뭐 그냥 뭐 생각을 뭐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굳이 같고요. 뭐 특허 관련된 네. 아니라면 네. 다만 이제는 좀 대표가 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가 되시고 이제 좀 실질적인 그 직원들을 이제 두실 때 그럼 이제 또 이 반대 입장이 되시는 거죠. 내가 사용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내가 사용자가 되는데 네. 직무 발명 규정을 두어서 내 기술 유출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안 둘 것이냐를 네. 결정하셔야죠. 아, 네. 직무 발명 규정을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부터. 네네네.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의 유출이 됐을 때 이게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직무 발명을 두어서 이런 것들을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발명이 완성되면은 그 회사 이름으로 특허가 출원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을 정도라면 안 두시는 게 오히려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게 일단 직무 발명을 이제 두었다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죠. 아, 그럼 보상 의무라는 게 있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근데 아까 세무사님 안내 준 걸로 생각해 보면은 뭐 세액 공제 되고 하는데 네네. 인센티브 격려 차원에서 두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까 괜찮은 제도인 되기도 것 같아요. 하고. 네. 오히려 잘 모르셔가지고 네. 잘 제도를 이제 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직무 발명을 만약에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발명진흥회라는 곳에서 네. 그 직무 발명과 관련된 뭐 교육이라던가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 기업으로 출장을 나오셔서 전문 분야의 분들이 그래서 아예 교육을 시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런 걸 사용자를 위한 제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취지를 활성화하고 어떤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니까 기술 유출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래서 발명진흥회에서 이제 그런 문의를 하시면은 이 도입까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발명진흥회에서. 네. 네. 창업자분들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가 오늘 저도 좀 되게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 직무 발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이거를 어떨 때 위험한지 또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시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예비 대표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각자 어떻게 근데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실제로? 또 직무 발명 관련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변호사님께도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많진 않아요. 제가 100%로 이제 따진다면 그 중에 5% 미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케이스가. 네.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학 기관의 연구원으로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창업하러 나오시기 전에 본인이 개발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직무 발명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지 않으면 아까 그 여자분처럼 좀 그런 정신적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권리를 잘 챙기지 못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문제가 또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거는 이미 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 보상 체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도 이걸 얼마큼 해줘야 되는지 그런 협상에서 이제 협상하는 문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제가 주로 담당하지 들어가서 이 직무 발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게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겠네요.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거나 뭐 의사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저희 7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세무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 많이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껏 바른 시간들이 저희 업체에서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대표자가 대부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발명된 기술을 회사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변호사님한테 한번 이제 연락드려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저희 업체에서는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계약이 없었고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재직 중에 그렇게 출원했다는 건가요? 예. 그 그리고 비용도 다 회사의 비용으로 다 출원을 한 건데도 이제 뭐 그때 처리를 뭐 빨리 하기 위해서 편의상 뭐 개인 명의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리가 원만하게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자 스타트업 분들도 설립을 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직무 발명에 의한 보상금을 이유로 이제 되게 절세 혜택이 있었어요. 되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그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대표자도 종업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자님이 발명을 주로 하시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님이 발명을 하셔서 이걸 직무 발명으로 특허 출원을 법인으로 하되 그럼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액이 비과세였어요. 맞아. 몇 년 전까지. 네,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특허 출원을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 대표가 그러면은 그 법인의 뭐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몇 억도 그냥 이렇게 뭐 과세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급을 했던 거죠. 네네. 이게 엄청난 그 뭐 혜택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혔어요. 현재는 네. 거의 막혔다시피 한 게 뭐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만 비과세를 처리를 하시니까 어마어마했죠 그걸로. 그래서 이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직무 발명 중에서 대학 교수님들도 종업원이라고 했잖아요. 대학 입장에서. 네네. 대학이 사용자고. 네네네. 그럼 예전에 그 교수님들이 특히 공대 쪽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특허 이제 대학교 산학에다가 출원을 하되 자기는 이제 발명자의 이름으로 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전에 그 얼마나 받는지를 제가 대충 본 적이 있는데 꽤 많이 받으셔요. 네,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는 세금 내는 거 없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어떤 사업자의 측면에서 이런 절세가 솔루션이 워낙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로 이제 막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은 피해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그 발명을 했으면 이 정도를 줬는데 상당하게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세금을 떼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 측면에서는 볼 수 없는 얘기여가지고 그렇군요. 또 그런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 있었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슈들이 스타트업한테 다 뭐 이렇게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오늘 들으면서 이 직무 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제되는 그런 그 업무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주로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을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그런 곳에 계셨던 대표님들이라면 사실은 이 규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세금적인 혜택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특허라든지 중요한 그런 무형 자산들을 그 회사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좋은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저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처음 들은 개념이긴 한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랑 피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랑 완전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인생 돌고 도는 건데 내가 언제 사용자가 되고 언제 또 피사용자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양쪽 측면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충분히 고민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그와 관련된 업종이라면 더더군다나 많은 공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듣고 이런 업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같이 하게 되네요.
네, 우리 변리사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네. 처음 주제 준비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처음으로 주제를 이제 준비해봤는데 네.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아니 재밌죠.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를 그러니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는 게 가장은 제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네. 조금 저 질문할 때는 좀 편하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답변할 때는 제 모든 그 신경망을 집중해서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좀 이런 또 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 아니 괜찮아요. 저는 오늘 되게 편했어요. 연말에 되게 화합의 분위기로.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한번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그 창업자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지라고만 기억이 나도 그냥 그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단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만 빠져나가고 싶으시죠? 네. 네, 스타트업 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더 알찬 정보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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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